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심각한 중국 청년 실업 시주석 발목 잡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 공식 발표를 했죠, 중국이. 이 발표에 의하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 일부에서는 이보다 2배인 47%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구직자들에게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이 늘어나면서 눈이 높아졌고 이는 곧 실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문화혁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시골에서 노동했던 시 주석은 청년들에게 이 문화혁명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기꺼이 시골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빈곤구제에 참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이러한 눈높이가 높아진 그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화혁명만 들먹거리면서 청년들을 시골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주석의 훈시는 공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은 중국이 현재 G2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중국은 강하고 서방은 쇠퇴하고 있으며 끝없는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들어왔던 이들에게 결국 받아든 결과는 바로 실업,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시주석의 장악력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얼마나 잘못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심각한 중국 청년 실업 시주석 발목 잡는다입니다. 지금 6월 기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도시 실업 청년 실업률은 21.3%, 그리고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좌절한 청년들이 점점 늘면서 자칫 중국몽을 외쳐온 시주석에 대한 조전으로 비화될 것을 현재 중국 공산당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도시 청년 실업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미국 및 서방과의 갈등, 그리고 두 번째, 공동 부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뜯어보겠는데, 미국 및 서방과의 갈등은 어떤 이야기냐? 시 주석은 중국몽의 일환으로 1대1로의 사업, 중국 제조 2025를 앞세워 G1으로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야욕이 꺾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부터 당시 중국몽의 야욕과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율의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 그리고 특히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하면 이들이 어떻게 꺾일까? 실제로 꺾였죠. 여기에 디커플링을 추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았고 유럽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조절하며 첨단 산업을 정조준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제조 2025를 천명하며 노동 집약적 산업을 기술 집약적 산업인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었는데 지금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전부 다 지금 첨단 산업을 정조준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그 월급을 받게 하고, 그래서 양극화를 하겠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첨단 산업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하층민으로 분리고 되어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 다시 말하면 청소부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또 농업, 그리고 광산업, 이러한 쪽도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첨단 산업의 정조준, 다시 말하면 디리스킹을 계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꺾이지 않는 미국의 의지를 바라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플러스 원 정책, 결국 탈중이에요. 탈중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만 넘어가고 추진하면서 중국에서 운영했던 공장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완전 탈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 탈중을 계획하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갈 파이 자체를 쪼개서 다른 나라로 내보낸다. 다시 말하면 이는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고 있는 해외 투자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HP에 대해서 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HP가 지금 노트북을 만드는 공장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 공장 자체를 일부를 멕시코와 태국으로 이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다 좋은 일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라는 거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공동부유. 공동부유라는 뜻은 지금 한자로 봐서도 알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산다라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부유해지자라는 거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빈곤퇴치, 민생 개선.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빅테크 기업들을 쥐어짜 기부금을 받았고 사교육을 제한합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전에는 사기업이었었지만 이제 공기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교육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외국 서적으로 교육 금지를 시킵니다. 자, 외국 서적으로 교육 금지, 이것은 바로 외국 문물들이 중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겠다. 서방의 사상을 완전히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나마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사교육 시장이 죽어가면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더욱더 폭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기업을 하는 이들이 줄었고, 사교육 금지로 인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제한하면서 부동산 불패를 망가뜨리며 경제를 파탄에 만들고 있죠.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헝다그룹을 죽였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헝다그룹을 죽이려고 했고 헝다그룹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헝다그룹은 죽었어요. 사실상 식물기업이 됐었죠. 식물기업이 된 것까진 좋은데, 여기에 들어갔던 모든 자본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부유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중국의 노동 환경이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의 탈중, 그리고 공동부유의 주창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중국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돈 많이 받고 고기능의
첨단 기업에 일하고 싶은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중국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는 그 생각 수준이 사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게 된 거죠. 2023년에 추정되는 중국 대학 졸업생은 1160만 명.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일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부모들이 해왔던 육체 노동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 그냥 육체 노동만 해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줄 것은 없다. 왜? 지금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 부유를 표방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자니 이제 하류층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풍요를 맛본 이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예가 지금 한 사람을 보여드리려는데 이것입니다.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교육도시인 허페이시. 그곳에 23세 여성인 류싱위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편한 직업만 선택하려 든다는 노인들에게 비난하며 화를 내고 있죠. 류씨는 그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며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머리가 이미 커졌는데 이것을 주장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녀는 최근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젊은 실업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지만 결국 그에게 온 자리는 쇼핑몰에서 휴대폰 판매를 해야 하는 직업. 급여는 그 도시의 평균 수입의 약 절반인 630달러,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정규직을 원했지만 회사는 기본급을 절반 이상 삭감하려 들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한 인구만큼 여전히 노동자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고기술,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외국과의 경쟁, 갈등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 이것이 민간 부분에 위축되면서 사정이 더욱더 악화된 것입니다. 자, 몇 년간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보다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 실업률이 46.5%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의 정책에 실망한 젊은이들은 취업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이지만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일부는 공무원 시험에 응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취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6월 기준 16세에서 24세 공식 청년 실업률은 21.3%이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경제학자인 장당단은 만약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들도 포함한다면,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3월의 실질 청년 실업률은 46.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이죠. 현재 실업자로 있는 청년들의 분위기는 분노보다는 냉담. 이들 대부분이 부모들로부터 생활비를 의존하는 탕핑종이기 때문에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국의 젊은이들은 무기력증에 맞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볼래요. 무기력증에 빠진 중국 청년, 공산당의 위협으로입니다. 시 주석은 G2를 넘어 G1으로 도약하고 싶지만 젊은이들은 야망이 없고 절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들이 공산당 독재를 위협할 잠재 세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이 달려들면 뒤도 없으니까 그냥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아이를 갖는 것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안정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우리처럼 키울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는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신들의 부모에게 의존해서 하는 계층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죠. 최근 칭화대학의 사회학자인 순펑은 그들은 오랫동안 배제, 망각, 지루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 정신 상태는 짜증나고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회적 불안정을 낳는 주요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청년 실업 문제를 무겁게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몰려드는 청년들이 달갑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고임금의 일자들이 한 달이라도 나오면 청년들이 무섭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몰려드는 청년들이 마냥 달갑지 않다라는 표정이죠. 그들이 원하는 고임금의 일자리가 이미 누군가의 차지가 되어 있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대졸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졸업가운을 입은 채 엎드린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시 실업률을 5.2%로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호도하고 있죠.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청년들은 자국의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복합적인 이유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불일치 않은 중국 청년의 노동시장. 중국은 올 2분기 경제가 1분기와 비교해 0.8%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 12월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중국이 위드 코로나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주요 은행들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일자녀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을 매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정에도 2,800만 이상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새로운 도시 노동의 약 3분의 2가 대졸자로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점이에요. 3분의 2가 3년 동안 이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의 3분의 2가 대졸자로 채워졌다. 이 대졸자로 채워졌다는 것은 대졸자 입장에서 이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직장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현재 가능한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채용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 졸업생들의 4분의 1이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에서는 제조업의 블루칼라 일자리, 그리고 가사와 같은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원하는 대학생,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일자리는 블루칼라의 일자리고
가사와 관련된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 이것밖에 없는 이런 불일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대학을 졸업한 취업생의 생각과 불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해 중국 정부도 물론 뛰고 있죠. 물론 핀트가 안 맞아서 그렇죠. 립서비스로는 4월에 정치국이 대졸자들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최근에 시골에서의 공장 노동의 미덕을 칭찬하면서 졸업생들에게 관리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일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달 초 더 야심이 많을수록 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너희들의 눈높이를 낮춰서 일자를 구해야지 이것은 뭐하냐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문화 대혁명까지 거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문화혁명을 주창했던 덩샤오핑 아니죠.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 이후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는 결국 지금 문화 대혁명 결국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1996년 3월 16일부터 1976년 10월 6일까지 문화 대혁명 이후 많은 지식인들을 탄압한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불만의 대약진 운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이냐 문화 대혁명을 이야기하고 이들 지식인들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결국 이들이 일어나서 중국을 뒤엎어버리는 만약 시진핑 주석이 힘이 떨어졌을 경우 그것이 기회로 작용하고 다른 세력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어렵죠. 그 대항마로 있었던 지금 상하이방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